자연과 길체의 러브스토리가 대중들로부터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되기 위해선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이 두 남녀의 이야기가 그 어떤 이야기보다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로 남으려면 갖추어야 할 조건과 그 가능성에 대해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남궁민 배우님께서 연인 파트 1이 끝이 나고 본인 계정에 이러한 글을 올리셨는데요. 많은 사랑과 관심 그리고 우려에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과 함께 꼭 아름다운 장현과 길체의 사랑 이야기로 보답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라마 연인은 각종 화제성 지표 1위를 싹쓸이했던 드라마이며 파트 1의 마지막 회였던 10회는 전국 기준 시청률 12.2%를 달성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을 정도로 연인 화제의 중심에 서 있던 드라마였습니다. 하여 대중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이 쏠려 있었던 만큼 그 실망감도 어마어마했는데요. 특히나 길체가 이장현이 아닌 가족들과 구원물을 선택하며 끝이 나버린 파트 1의 결말은 충격 그 자체였으며 대중들은 각종 커뮤니티에서 스토리에 대한 실망감과 연인 파트 2를 보지 않겠다는 등 많은 불만 섞인 의견들이 폭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남궁민 배우님께서는 많은 사랑과 관심, 거기에 더해 우려라는 단어까지 넣어 모두 감사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곤 대중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정확히 짚곤 답하였는데요. 자연과 길체의 사랑,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와 같은 대중들의 의견에 꼭 아름다운 자연과 길체의 사랑 이야기로 보답하겠다는 답을 남긴 것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보답하겠다는 것. 대중들이 과정이야 어찌되었건 자연과 길체가 종국의 혼인의 행복한 모습만 보여준다면 만사 오케이라 생각할까요? 글쎄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여주인공이 앞선 두 번의 결혼에서 모조리 남편이 죽고 세 번째 결혼까지 가서야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전개. 이 또한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 있으나 현대극이라면 모를까 다른 시대도 아닌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시대극을 보며 우리는 안방극장에서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전개는 아닐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남궁민 배우님께서 말한 자연과 길체의 러브스토리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남으려면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네 정서상, 아니 꽉 막힌 저의 정서상 길체는 원무와 혼인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남궁민 배우님께서 남긴 메시지를 본 이상 10화의 이 장면,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혼례 준비가 길체와 원무의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뜯어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선 길체가 입고 있는 한복이 노귀홍상, 즉 푸른 저고리와 붉은 치마, 이 옷차림은 보통 결혼을 앞둔 젊은 여성들이 당시 입었던 복식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앞둔 여성들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처녀들 또한 노귀홍상을 즐겨 입었다 하니 복색만으론 길체의 혼례를 준비하는 것이라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뭐 하나만 제발 걸려라 하며 혼례 준비 과정을 반복 재생해서 보다 보니 길체의 동생 영채와 그의 애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채가 먼저 기러기 하나를 들더니 이윽고 두 남녀 앞에 기러기 한 쌍 모두가 놓여져 있었고 어느새 둘은 밀착된 상태로 둘만의 달콤한 대화를 나누는 듯 했는데요. 당시는 조선시대로 두 남녀가 혼인을 코앞에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설사 혼인을 당장 앞두고 있다 한들 저리도 가까이 남들 의식하지 않고 대놓고 붙어있기엔 시대상이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요. 극중 그러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저리도 두 사람이 곁에 붙어 전통 혼례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기러기 한 쌍 앞에 서게 한 이유가 현재 준비되고 있는 혼례의 준비가 길체가 아닌 영체의 것임을 알려주는 복선되는 장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앞서 들어온 함은 길체를 새색시로 막기 위한 원무가 보낸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무가 보내온 함이 상징하는 길체와 원무의 혼인은 취소되거나 무기한 미뤄졌기 때문에 기러기 한 쌍 앞에 길체와 원무 대신 영체와 그의 남군대뿐이 서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여주인공은 두 번째 결혼을 거쳐 결국 세 번째 결혼에서 자신이 진정 누구를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거든요. 연인 작가님께서 길체와 그녀의 여러 남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속 전개를 차용하셨지만 다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길체는 순약도령과 결혼하지 않고 청혼만 받았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속 여주인공이 진정한 사랑을 깨닫기 전 앞서 두 번의 결혼을 하는 것과 달리 길체는 혼인이 아닌 청혼 정도로 순약도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마무리했는데요. 연인 작가님께서도 조선시대라는 특성상 몇 번의 결혼을 거친 길체가 장현과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간다는 것은 어렵다 판단했던 것은 아닐까 싶은데요. 하여 이러한 이유로 순약도령과도 결혼 아닌 청혼 정도로 마무리한 것이라면 같은 이유로 구원무와의 관계 또한 함까지 들어는 왔으나 혼인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정도로 길체의 두 번째 남자도 정리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싶은 것이죠. 이러한 의견도 있죠. 한 번의 혼인을 거친 길체,
그녀의 과거 따윈 개의치 않고 장현이 온전히 그녀를 품어준다면 이 또한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2년 후 심양에서의 이청아, 그녀와 장현이 사랑에 빠진다면 장현도 길채도 서로 경험 있는 상태로 다시 만나는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지 않은가. 하지만 이러한 과거를 둔 죄를 두고 남궁민 배우님께서 아름다운 사랑이라 표현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장현은 이청아와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0화에서 길채는 장현을 버리고 원무에게 간 것이 아니라 장현을 버리고 가족들에게 간 것이라 해석하고 싶은데요. 저는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으나 길채가 원무에게 파혼을 부탁했고 원무 또한 그녀의 청을 들어주는 장면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남궁민 배우님께서 말한 길채와 장현의 사랑이 진정 아름다운 사랑으로 남으려면 필요한 조건. 길채가 원무와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기러기 한 쌍 앞에선 영체 커플.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여주인공과는 달리 결혼이 아닌 청혼 정도로 그 수위를 낮게 가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길채의 두 번째 남자의 원무 또한 순약도령처럼 혼인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제멋대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부디 남궁민 배우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로 길채와 장현의 사랑 이야기가 그려지길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